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초면부터 야라 부르며 무개념으로 굴던 신우를 데리고 나가 욕과 비속어들로 시원하게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과는 31살 동갑내기로 결혼한 지 6개월 된 부부입니다. 신우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신우는 너무 개념이 없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서 승부욕이 발동되는 바람에 신우에게 욕 섞어서 위협 좀 했습니다. 신랑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남자들 평균 키로 저와 키가 비슷하고 체격도 왜소하고 섬세한 성격입니다. 제대로 재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제가 신랑보다 조금이라도 키가 클 것 같아요. 신랑은 처음부터 저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성격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어요. 예전부터 흔히 말하는 남자다운 남자에게는 별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성격도 남자다운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해도 저는 별로 멋있는 것을 모르겠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흔히 말하는 남자다운 남자를 보면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경쟁의식이 생기고 저 남자와 어떻게 기싸움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멋있다고 하는 남자들 보면 저는 하나도 안 멋있고 센 척하며 가오나 잡는 것이 꼴사나워 보이는 정도였어요. 대학 시절에 남자 선배 중에서 여학생들 앞에서 멋있는 척하고 뒤로 호박씨를 까는 사람을 보면 저 새끼 한번 깔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로 깐 적은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와 여자는 힘 차이가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적당히 내숭도 떨고 가끔 토 나올 정도로 가식이 섞인 여성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적당히 맞춰주고 적당히 제 주장도 하며 무리 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우를 제가 처음 본 것은 아버님 생신 때였습니다. 아버님 생신에 맞춰서 신랑 집에 처음 인사를 갔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무지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신랑과 키가 비슷한 것을 보시고 아버님은 신랑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훤칠한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얼굴도 예쁜데. 그날 신우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신우는 결혼을 일찍 해서 이미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우는 신랑과 연년생이고 저와 신랑은 동갑이지만 제가 빠른 년생이라 신우와 저는 학년은 같은 것이죠. 암튼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반말을 하더라고요. 제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부를 때는 야! 이렇게 부르면서 말을 참 편하게도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완전 눌려 사는 사람인지 신우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아무리 동생 여자친구여도 초면에 그렇게 반말을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하셨는데 신우는 편하게 대하려고 이러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센 척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면서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웃는 표정 유지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혹시 이번에 휴가가 맞으면 가족들 여행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거절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나중에 신랑에게 말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가 저에게 휴가는 맞추면 되지. 같이 가서 네가 밥해. 이러는데 속으로 싫어. 네가 애인여나.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꾹 참고 저 밥 같은 거 잘 못하는데요. 이랬더니 신우는 그 나이까지 밥을 못하면 어떡해? 이러더군요. 끌고 나가서 깔까? 하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적당한 내숭과 스마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신우가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좀 있었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에서 시댁에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누나 때문에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신랑이 기센 누나에게 눌려서 잘한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신우와 적당히 거리 두고 살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서로 자식 잘 키우셨다고 칭찬해 주시며 대화 잘 나누시고 마지막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상견례 때 신우가 자기도 온다고 우기는 것을 시어머니가 못 오게 하셨다고 해요. 결혼한 저희 오빠가 어른들끼리 만나서 말씀 나누시라고 하며 안 간다고 신랑에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도 신우에게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신우가 와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야, 이렇게 부르면서 반말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갈등이 좀 있었거나 강력 사건 한 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신우는 자기가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예의를 중시한다는 말은 곧 제가 아랫사람이니 자기를 깍듯하게 대하라는 말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신우를 3번 정도 봤고 결혼 후 지금까지 6개월간 4번 정도 봤는데 그때마다 신랑은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안하면 네가 해결해 주던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 남자다움의 끝판왕이신 우리 서방님께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은 지난주에 시댁 제사에서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사람이니 퇴근하고 나서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와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나서 정리하는 것만 도와주고 가라고 하셨죠. 결혼하고 첫 제사이고 요즘 회사가 바쁜 시기도 아니고 하니 회사에 반차 내고 가서 어머니와 음식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사 당일에 반차 내고 점심때쯤 시댁에 갔습니다. 신랑도 그날 반차 내고 와서 비슷한 시간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셋이서 음식을 하기 시작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 음식을 다 했습니다. 음식 다 했을 때쯤 신우가 시댁에 왔더군요. 신우는 와서 자기 아이나 봐주고 있고 일은 안 했어요. 음식 만드는 도구들 정리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신랑 저 이렇게 셋이서 서로 수고했다고 말하며 쉬고 있는데 남편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신우가 자기가 커피를 마시러 가겠다고 하더니 신랑에게 자기 아이를 보고 있으라고 하고는 저와 둘이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누나 왜 이러냐고 우리 둘이 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신우랑 다녀오겠다고 신랑에게 말하고 올 때 커피 사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신우와 커피 전문점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이제 음식 좀 할 줄 아냐고 하더군요. 물론 저를 부를 땐 어김없이 야! 라고 부르면서요. 오늘 제가 반차를 내지 않고 엄마가 음식 다 하고 나서 왔으면 자기 정말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제가 시댁에 일찍 온 것을 잘했다고 칭찬씩이나 해주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야, 근데 너 왜 나한테 말끝마다 반말이냐? 라고 시작했어요. 신우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너 학교 다닐 때 나랑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 내가 네 동생 와이프인 걸 정말 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앞으로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 돌면 신우고 나발이고 가만 안 두는 성격이야. 모르겠으면 지금 보여줄까? 이렇게 말한 것은 거짓말이고 사실 이 내용을 말하면서 중간중간 욕과 비속어 같은 것들도 좀 섞어서 말했습니다. 신우가 뭐라고 말하려 하는데 그냥 들어. 또 개소리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을걸? 하고 신우 옆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신우 어깨 위에 손 올리고 너 앞으로 내 앞에서 행동할 때 생각하고 해. 내가 시부모님 앞이라고 내숭 좀 떨었더니 내가 웃음냐? 앞으로 나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시부모님 앞이고 뭐고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알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가 뭐라 하면 정말 몸싸움까지는 몰라도 저도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싸울 생각으로 신우에게 말한 것이었는데 의외로 신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어 있더라고요. 다시 신우에게 존댓말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잘해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형님한테 저도 잘할 테니까 우리 서로 잘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했더니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숍에서 시댁으로 가는 길에 제가 신우에게 팔짱 끼면서 형님, 제 말 까먹으면 안 돼요. 이랬더니 신우는 알겠다고 하는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밥 먹고 신랑과 함께 설거지하는 중에 신우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고무장갑 벗고 현관에 가서 형님, 조심해 가세요. 하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배웅해 드렸습니다. 신랑이 신우랑 커피 마시러 가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얘기해 보니까 형님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더라고. 여자들끼리 수다 한번 떨고 나면 금세 친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우가 저한테 야, 이렇게 부르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령조로 말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내일 신우에게 제사 있던 날 음식 다 할 때쯤 늦게 와서 아이 보느라 수고했다고 전화 한 통 하려고요. 무개념 손이는 손아래한테 욕 좀 먹어도 쌉니다. 미친 인간 때문에 가슴이 막혀 사는 것보단 한번 질러버리고 속 시원한 버릇없는 사람이 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